잠시 후 여러분은 유럽 문화의 토대가 된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리스 본토와 지중해의 에게해 지역에서는 서아시아 문명의 영향을 받은 청동기 문명인 에게 문명이 발달하였습니다. 이후 기원전 20세기경부터 에게해의 중심지인 크레타 섬에서는 청동기를 기반으로 강력한 왕권과 활발한 해상 무역이 번성하며 크레타 문명이 꽃피었습니다. 크레타 문명은 복잡한 계단과 회랑으로 이루어져 미궁으로도 불리는 크노소스 궁전과 섬세한 금은 세공품, 밝고 생동감이 넘치는 도기 등을 남기며 눈부신 문화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기원전 14세기에는 미케네인들이 그리스 본토에서 남하하여 에게해 지역을 장악하면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들은 크레타 문명을 수용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더하여 미케네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미케네 문명은 기원전 12세기경 철기를 사용하는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스 본토는 산악지대가 많고 평야가 적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인들은 비교적 평탄한 해안가 지대를 중심으로 여러 촌락으로 나뉘어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0세기부터 촌락들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언덕에 성과 요새를 건설하여 살기 시작하였고, 이후 촌락들은 점차 발전하여 독립적인 도시국가인 폴리스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폴리스들은 각각의 독립된 정치 단위로 발전하여 그리스 역사와 문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폴리스는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기본 단위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각 폴리스의 중심에는 종교와 군사의 거점인 아크로폴리스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공공생활의 중심지인 아고라가 있어 모임, 집회, 그리고 상거래 활동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인들은 4년마다 올림피아 제전을 통해 제우스 신에 대한 제사, 연설, 운동 경기 등을 개최함으로써 문화적인 교류와 경쟁을 하며 폴리스 간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폴리스들은 정치적으로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공통된 언어와 종교를 바탕으로 강한 동족의식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두 폴리스로 이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아테네의 경우 초기에는 귀족들이 경제와 군사를 지배하며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공업이 발전하고 이로 인해 부유해진 평민들이 중장 보병으로서 전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평민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정치적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귀족 계층과의 긴장과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6세기 초, 솔로는 아테네에서 귀족과 평민 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산에 따른 정치적 권리의 차등 분배, 즉 금권정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이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계층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자 한 조치였지만, 귀족과 평민 간의 대립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페이시스트라토스와 같은 참주가 민중의 지지를 얻기도 하였지만, 기원전 6세기 말 참주정에 반대한 클레이스테네스가 집권하며 아테네 정치는 더욱 광범위한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기존의 혈연 중심 부족제를 거주지 중심 부족제로 개편하고, 이 부족제를 기반으로 500인 평의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클레이스테네스는 도편 추방제를 도입하여 민주 정치를 보호하였습니다. 도편 추방제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도기 조각에 적어 6,00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10년 동안 외국으로 추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독재자의 등장을 예방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는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하였습니다. 스파르타는 고대 그리스의 도리스인들에 의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세워진 폴리스였습니다.
정복당한 원주민 대부분은 예속 농민을 뜻하는 헤일로타이로서 스파르타인들이 소유한 땅을 경작하여 농산물의 일부를 바쳤고, 반자유민을 뜻하는 페리오이코인은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며 무기, 도구, 그리고 기타 필수 상품들을 제작해 스파르타 사회에 공급하였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인구의 소수인 시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피지배층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해야 했기 때문에 강력한 군국주의 체제가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스파르타의 남성 시민들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군사훈련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공동 식사와 같은 집단 생활을 통해 사회적 결속력과 군사적 단결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 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서아시아를 통일하고 그 세력을 지중해 지역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중해의 주요 세력 중 하나인 그리스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고, 이는 지중해 패권을 둘러싼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단결한 그리스 연합은 페르시아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 부상하여 강력한 해상 제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아테네는 이로부터 나온 재정 수입을 바탕으로 페리클레스의 지도하에 민주 정치를 확대하고 고전 문화를 발전시키는 등 정치적, 문화적으로 크게 번영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아테네 민주 정치는 기원전 5세기 중엽 페리클레스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당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관직과 배심원은 추첨을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체제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지배를 뜻하는 데모크라티아, 곧 민주정이라 불렸습니다. 이 체제는 아테네 시민권을 가진 남성들에게 광범위한 참정권을 부여하며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였지만, 여성, 외국인, 노예는 참정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폴리스의 민주정치와 자유로운 시민 생활을 토대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특성을 지녔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신들을 인간과 같은 모습과 감정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서양 문학과 예술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문학에서는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전쟁 영웅들과 신들의 세계를 극적으로 묘사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등의 서사시가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내면적 정서를 노래한 서정시나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을 심도 있게 묘사한 희극과 비극 등 산문도 발전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 공연은 신께 바치는 제사의 일부로 여겨졌으며, 사회적 긴장과 귀족 및 평민 간의 갈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극장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오케스트라는 연극의 합창단이 노래하던 공간을 의미했으며, 오늘날 관현악단을 뜻하는 용어로 발전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극장 구조는 오늘날의 연극 무대와 극장 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노천 극장의 형태는 고대 그리스 극장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아테네에 위치한 디오니소스 극장은 최초의 석조 극장으로 약 17,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리스에서 철학은 자연, 사회, 인간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습니다.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주로 자연 현상에 대해 탐구하였지만, 이후 소피스트가 등장하면서 철학의 초점이 자연에서 인간과 사회로 확장되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강조하며 인간 중심의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철학이 지나치게 궤변적인 경향을 보이자 소크라테스가 진리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옹호하였습니다. 이어 플라톤은 철학적 이상주의를 발전시켜 이상국가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학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서양 철학과 학문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역사 분야에서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역사를 저술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투키디데스는 역사적 사실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집필하며 역사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그리스인들은 조화와 균형의 미를 강조한 다양한 건축물과 조각품을 남겼습니다. 특히 아테나 여신을 위해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그 자체로 고대 그리스의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상징이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예술과 건축의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문화적 번영이 지속되는 동안 아테네의 세력이 점차 커지면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과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이는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의 패권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그리스는 계속된 내부 갈등과 혼란을 겪다 기원전 338년 훗날 알렉산드로스 제국으로 발전하는 마케도니아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이후 유럽과 지중해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알렉산드로스 제국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